지금부터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기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마스크 착용 안 하신 분 마스크 착용하세요. 헤어컷 볼 때도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순국선임의 호국경례인의 묵념 있겠습니다. 모자를 쓰신 분은 왼쪽에 모자를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국선임의 호국경례에 대해 일도 묵념! 다음에는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송두진 상임대표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취지의 말씀이 있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상임대표 송두진입니다. 오늘 이곳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많은 유튜버 등 기자님과 애국 시민을 모시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국민의힘에 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미한 전국에서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이 등장하고 나서는 정쟁이란 오로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휘터지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윤석열 검사를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두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4명의 국정원장 등 수많은 우익 인사들을 감옥에 가두는 정치 보복으로 일삼다가 3년을 지난 오늘날
저돌적인 추미애 법무장관이라는 만호를 앞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조국 사태, 라인 및 옵티머스 금융비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등 수많은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 칼끝을 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워 몰아내려는 대리전이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자유우파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오직 국민의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교연합은 꾸준히 4.15 총선의 승리를 위해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 참패 후 쪼그라진 국민의힘 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8.15 국민대회 성격의 집회를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며 8.15 국민대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위 열거한 바와 같이 이 정권의 국정농단이 줄을 이어도 겨우 성명서 한 장으로 역할을 다한 양 하는 이런 정당을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하여 일어난 8.15 국민대회를 극우 운운하며 거리두기를 하는 정당이요, 광화문 국민대회를 마치 코로나 발생 진원지나 확대 기질하며 탄압의 구실로 삼고 있는 정부 여당 시각에 제1야당이 동조하는 자세는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보고 야당 역할을 못하는 국힘당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교연합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단체일 뿐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자유우파 국민을 대변하는 제도권 정당은 오직 국민의힘당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자유대안 21등 우파 정당 2개 이상이 창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국힘당이 이제까지의 야당 역할을 못한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불어 이제부터는 국민을 위한 선명 야당으로, 야당다운 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나아가 2020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 달라는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해 외침 민양기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온 거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미래통합당, 뭐 어떻게 이름이 미래통합당이 뭐하는 당인지도 몰랐어요. 여하튼 근데 우리 보수 우익의 정통성을 잇는 정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찍어줬어요. 물론 찍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김종인 이 사람이 오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앞으로 보수 이런 얘기 하지 마. 당명에도 들어가면 안 돼.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유라는 말도 빼버려. 그것도 필요 없어.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 천만의 말씀이야.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게 그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저도 여기 왔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 이념의 벽을 넘어서 실용주의로 가자. 프래그마티즘, 아메리칸 프래그마티즘은 우리가 받아들일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의 벽을 넘자고, 이념이 없다고 남북 분단이 왜 우리가 한반도가 갈라져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분명히 그 이유는 이념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습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보수 우익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승만이라는 걸충한 영으로 이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박정희라는 걸출한 영웅이
우리의 배고파서 굶어 죽이게 된 이 나라 백성들을 라면이라도 굶지 않게 먹고 살게 만들어 준 게 박정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수 우익, 이것도 얘기 좀 해줘. 좌익애들이 꼭 진보 쪽으로 그러는데 자기들이 진보래요. 이 나라에 그런 진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승만하고 박정희가 진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벌써 전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김고구는 차이가 있어요. 김구는 안만 들여다볼 줄 알지, 이승만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박정희는 어떠느냐? 지금 요새 와서 말입니다. 요새 와서 좌익이 툭하면 친일파 쪽으로 가면서 몰아세우고, 그 다음에 박정희도 친일파다. 그 양반이 한일 회담을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하고 수교를 타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게 진보하는 겁니까? 그게 진보 아니에요? 지금 좌익이 진보하는 겁니까? 북쪽 깡패 집단하고 같이 놀려고 그러는 이게 진보입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놀려고 게 이게 진보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보 아니야. 두드려 부셔야. 나는 좌파라는 말도 안 씁니다. 좌익이라고 써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45년 이후에 3년 동안 48년 8월 15일 건국하기 전까지 좌우익의 격돌이라고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나이 어리지만 그 당시에 이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좌익입니다. 좌파는 국위에서 쓰는 용어예요.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 진짜 좌익 같은 좌익. 이건 좌익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진보가 아니고 좌익이에요. 진보가 아니라 좌익이에요. 이자들이 건방지게 지금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통이 터져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김종인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극우하고는 단절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극우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태극기 들었다고. 우리가 극우입니까? 극우는 그 당시에 45년도까지 일본이 패전하기까지 일본을 이끌었던 동조수상, 일본 제국주의 수상, 이게 극우예요. 그 다음에 이태리 무솔리니, 패시즘, 이게 극우지. 지금 우리가 극우입니까? 우리가 총을 들었어요. 우리가 무기가 있어요. 지네들이 잘못하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극우입니까? 극우하고 단절을 해야 된다고? 이건 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지인이에요. 보수 우익. 우리가 이 나라의 지인입니다. 감히한테 어디가 대고 우리 보고 나가라 그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김종인 씨,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3가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통과시키겠다고 그랬어요. 5.18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그래서 광주 묘지에 가서 무릎 꿇는 장면을 봤습니다. 왜 자기가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으면은 비상대책위원장에 어울리는 것만 해야 돼요. 자기 개인으로 가서 무릎 꿇거나 말거나 그건 왜 당 대표라는 사람이 가서 무릎을 꿇어? 말이 안 돼요. 지금 광주 사태를 보는 시각은 4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 설명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별 개수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네스코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한 것도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민영기
강의 지금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배출하신 사학의 명문 대제학당 배경동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고 바쁘십니까? 그럼에도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보세요. 국민의힘 당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며 국민 다수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야당다운 야당이기를 바랬지만 여당인 더불어 미친당의 이중대로 전락했기 때문이고, 또 국민의 짐이라고 조롱받듯이 얼마나 못났으면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두세 개의 신당 창설이 나옵니까? 야당의 덕목은 무릇 법치와 민의를 존중하며 여당을 상대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싸움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4.15 총선 이후 보아왔듯이 거대 여당이 횡포나 독주에 속수무책인 야당은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꽃인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권이 도둑질당에 이길 정도가 졌다면 야당이 직접 나서서 진실 규명하여 이와 같은 부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당내 진상규명위원회라도 운영해야죠.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대법원과 선관위는 방조하거나 증거인멸을 하고 진실을 덮는데 야는 여와 결탁한 듯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래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가짜들이 국회에서 농단을 하는데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불의를 외면하는 미국의 공화당을 보세요. 국민의힘 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 이후 적지 않은 수의 의석을 가지고도 여당을 막지 못하여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통과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 대부분의 정책 실패가 유발한 엄청난 수의 반정부 국민 시위에도 도리어 이를 적대시하더니 코로나 감염을 빙자한 문정권의 독재적 정치 방역에 힘도 못 쓰고 총선도 지고 의석도 줄어 거대 여당이 국민 개무시 횡포와 독재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야당의 근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고 존재감 없는 야당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의 국민을 속이는 지속적인 사기 작태는 지겹도록 신물납니다. 이를 막지 못하고 부역하는 야당은 더 꼴보기 싫습니다. 꼬집을 현 정부의 부정부 비리 그리고 정책 교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조국 및 추모 사태를 비롯하여 하는 짓마다 문제이고 내로남불입니다만 바로잡는 야당을 놓고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에서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국비를 축내며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미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만 해도 문통이 탄핵당할 불법 사건이 아닌가요? 헌법 개무시는 다반사고 보안법은 있으나 마나 법치가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는 나라를 거덜내며 국민을 괴롭히거나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데 전문입니다. 꼭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야비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 야당다운 야당의 역할을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국민의 신뢰를 되살려 수권 야당의 꿈을 키우고자 한다면 이순신 장군의 생직사 직사생을 실천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소인배처럼 대비와 연봉의 미련을 갖지 마시고 전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역하느라고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했다면 이제는 4.15 부정선거를 치유하는 의미에서 전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도록 하십시다. 국민의힘 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전원 사퇴하라! 사퇴하라! 전원 사퇴하라! 사퇴하라! 전원 사퇴하라! 사퇴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대전고등학교 출신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이영규 실장님께서 성명서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호감.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으로
정권을 빼앗긴 이후 리더십 부재의 내부 분열로 인하여 6.13 지방선거에 이어 4.15 총선마저 참패함으로써 무기력한 식물 정당으로 전락하여 자유우파 국민들을 대변한 정당인지 묻고 싶다. 4.15 총선 과정에서도 공천권을 이용해 자유우파 국민과의 통합을 외면하고 정체성이 모호한 중도 좌파의 통합으로 보수의 색채가 사라져버린 무이념 정당으로 변모하여 패배를 자초하였다. 지난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 찬문하에서 오만방자한 거대 집권여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세에 눌려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 같이 보이며 민주당의 이중되는 말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으로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정권을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 21 등 두세 개 정도의 신당 창당설이 나돌고 있는 정도로 정치 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향후 정권 장배를 감화할 수 있는 전초전이나 할 수 있는 내년 4월 서울 부산미 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하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정상적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정권을 되찾아오리라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걱정해온 전국 고등학교 동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나라지킴이 고기연합은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아국 충정의 마음으로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기보다도 국가 국민을 위하는 진정으로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1.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즉각 해체하고 하루빨리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자유우파 국민이 신망을 받는 지도체를 구축하라. 2. 국민의힘은 4.15 부정선거 투기, 라인 및 옵티머스 사건 투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투기 등 3대 이슈 대책위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라. 3.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하여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조속히 확보하라. 2022년 1월 24일 나라지킴이 고기연합 상공동대표 송두진, 대독 이형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우리 국민의힘당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이리 오십시오. 성명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셨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 직원이 성명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당 열심히 하라고 우리 나라지킴이 고기연합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이상으로 나라지킴이 고기연합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